네, 한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매크로 이슈로 헤이 주식을 짚어드리는 10분 헤이 주식 탑다운으로 강재현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래도 저희는 일단 잘리지 않고 남아있는 데 성공을 했네요. 네, 다행입니다. 정말 저희 사실 증권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죠. 아무래도 워낙에 경기도 그전에는 좋고 이익도 좋고 이러다가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좀 냉랭해지고는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느끼는 체감하는 경기랑 또 고용시장의 간극이 있는지 이런 걸 저희가 한번 이번 시간에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고용시장 왜 이렇게 강한 것일까? 네. 요거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현재 현황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실물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되는 것과는 달리 고용만 유독하게 이게 굉장히 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이 고용이 얼마나 강한가? 이거는 어떤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취업자 수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요즘 고용 시장에 대해서 가장 이제 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쫄트, 쫄트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빈 일자리 수 같은 걸 이제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엊그제 그 졸트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워낙에 이제 경기가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의 구인 공고가 이제는 조금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사람들을 덜 뽑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지표상으로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2분기 중에 잠깐 그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있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던가 아니면 비농업 취업자 수가 이제 소폭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과는 별개로 졸트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여전히 고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내용이 사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사실은 좀 논쟁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졸트 보고서가 최근 금융시장의 좀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소위 베버리지 커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졸트 보고서가 발표되고 난 뒤에 금융시장에서 이제 기준금리 정말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보고서에서 정말 중요한 점이 뭐였고 왜 기준금리 전망이 올라가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에도 물가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물가부터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이렇게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런 공급난에 따른 에너지 차질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그 근간에는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이 굉장히 타이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람을 많이 뽑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임금을 계속해서 빠르게 높여주고 너네 우리 돈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와줘. 이런 상황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베버리지 곡선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와 관련된 빈 일자리 수 이런 거에 관심을 이제 많이 가졌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업들이 사람을 뽑고 있지 못하는 자리들이 조금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보면 이 임금 상승률의 어떤 상승세 자체도 좀 둔화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어야지 사실은 이제 인플레가 좀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게 잡히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긴축 세게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시장에서 바로 인식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월간으로 신규 취업자 수가 얼마나 찍히느냐 이거를 이제 지표로 봤었다면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돼버렸는데 사실 이렇게 됐던 거에는 공급이 문제가 생긴 게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고용의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네. 이거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고용의 공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연준 당국자들의 시선에서는 고용 숫자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실 작년까지는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근거로 사용이 됐었는데 학계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에서
그러니까 빠져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걸 굉장히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져서 사실 그레이트 리자인이라고 하는 대사직 러시가 작년부터 일어났었고 베이비 부머들도 사실은 되게 탄탄하게 지난 10년 동안 노동시장을 받쳐주고 있었는데 은퇴를 대부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진 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민자가 네, 막힌 그렇죠. 점. 이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지다 보니 사실은 고용 숫자 자체는 별로 이렇게 막 극적으로 늘어난 것 같진 않은데 비율 지표로 볼 수 있는 뭐 구인율, 뭐 구직률, 실업률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점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 인지하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속도에 비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못 뽑는 게 문제다라고 이제 대답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은 조금 더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 취업을 하고 싶잖아요.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미 고용을 그래도 충분히 했는데 어떤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뭔가 매출도 잘 나오고 하는 거 대비로는 사람을 못 뽑았다는 게 아직 문제인 것 같다고 서베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 공급은 제약되는데 수요가 그렇죠. 강력하다. 네. 결국 이 두 개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약한 고리는 사실은 이제 임금과 물가가 나선형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는 그 스파이럴 인플레이션 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노동시장이 가장 타이트하게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물가가 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걸 보상받고 싶으니까 맞죠. 어지간하면은 좀 임금을 굉장히 높여서 가고 싶은 심리가 이제 세질 텐데 네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가도 이제 좀 오랫동안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나 아니면은 그런 주요국 중앙은행들에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원자재 가격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시장과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긴축을 해서 무조건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그 비둘기의 관점과 매파적인 관점이 이제 양존하는 상황인데 비둘기의 관점은 공급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이걸 긴축을 해서 해결하는 게 맞냐라고 말씀들을 하신 거고 매파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임금 상황과 서비스 물가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꽤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최근에 시장 상황은 그래도 매파적인 스탠스를 되게 좀 수긍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부터 뭐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데이터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몇 달간 확인을 해 나가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되게 뭐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금리 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큰 폭으로 올려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그런 어떤 뭐 효과 같은 거는 정말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특히나 뭐 그런 기업들이 뭐 어려워지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뭐 4분기 정도는 되면 정말 이제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까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고용 지표들이 어떻게 변해가는 거고 이게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 통화 정책을 정말 제대로 판단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고용만 가지고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요도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사실 그동안 금융시장이 되게 비둘기 스탠스를 반영을 했었는데 이런 고용과 물가 지표들을 보고 점차 좀 매파에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도 당분간 이런 시장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쭉쭉 발표될 고용과 물가 지표 여전히 좀 경계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고용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직 저희가 뭐 네. 고용 관련된 할 얘기들이 또 많죠. 굉장히 복잡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의 휴식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